자,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력만 설명을 하고 탄성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탄성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일단 프린트로는 4페이지의 아래 절반 정도거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중력에 비해서는 적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듣고 하이탑에 있는 탄성력 쪽 개념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3번 개념에 지금 탄성력이라고 써있지.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일라스틱시티라고 하지, 그치? 탄성력은 영어로 일라스틱시티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탄성력을 이야기할 때는 force F에다가 아래에다가 첨자로 E라고 써가지고 이거는 elasticity force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FR에다가 그냥 탄이라고 적을 겁니다. 자, 탄성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이 개념은 하이탑에 있는 개념을 참고해서 적었는데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탄성력의 정의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용수철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용수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용수철이 하나 있다고 볼게. 용수철을 가만히 냅뒀을 때 있는 길이가 있을 거야. 그 길이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cm라고 할게. 5cm 10이라고 하자. 10cm라고 할게.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 첫 번째, 용수철을 잡아 당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느냐, 용수철을 누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압축한다.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거든.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잡아당기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늘어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0cm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냅뒀을 때 얘가 안정되는 길이 있잖아, 그치? 이런 길이를 10cm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막 뭐 용수철이 너무 막 3cm짜리 용수철이 있는데 얘를 늘려가지고 10cm로 만든 게 아니고, 가장 안정한 평형 상태일 때 가만히 냅두면 이제 존재하게 된 그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앞으로 고유 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치? 그럼 만약에 잡아당겨 가지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됐냐, 20cm가 됐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수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장하는,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얘를 잡아당겼는데, 그러면 탄성력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잡아당긴 방향과 반대로 탄성력은 압축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해준 힘과 반대 방향인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길이가 줄어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냐? 용수철을 누른다, 즉 압축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용수철이 될 거냐?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질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길이가 우리가 5cm라고 합시다. 10보다 굉장히 지금 작아졌네. 그럼 이 경우는 용수철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우린 지금 힘을 어디로 준 거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용수철은 탄성력이 어디로 작용할 거냐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 늘어나려고 하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2번을 먼저 갔는데 선생님 뭔 얘기했어? 탄성력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지. 방향, 그치? 탄성력의 방향은 뭐야? 내가 물체를 변형시킨 방향, 그러니까 물체가 변형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철을 늘리면 이놈이 압축되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용수철의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작아진다면 이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할 거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3.2 같은 탄성력의 방향 같은 경우는 하이탑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따 선생님이 확인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선생님에서 심화로 가르칠 내용은 뭐냐? 노란 박스가 쳐져 있는 이 공식이거든. 이 공식은 앞서 얘기했던 중력에서도 선생님이 F는 그치? G의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3에도 중력의 크기에서 FG는 mg인데, 여기서 이제 위의 공식에서 지구의 상수들을 대입해가지고 봤을 때 요 g라고 하는 가속도가 9.8이 나오더라. 그래서 F는 mg 9.8m이다 라고 해가지고 중력 그리고 만류 인력에 대한 공식들을 소개를 해줬지. 이 내용들은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중력의 정도면 9.8m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심화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고, 각각이 무엇을 뜻하느냐 정도는 선생님이 테스트 때 물어볼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탄성력으로 내려와서 탄성력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탄성력 F탄은 이제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일라스틱들이 탄성력에 대한 공식은 영국의 과학자인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건데, 자, 이 훅이라고 하는 사람은 풀 네임이 어떻게 되냐면 로버트 훅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사진 하나 갖고 왔어. 여기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훅이고, 사실 훅만 소개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훅이 이 탄성력에 대해서 이 공식을 발견을 하고 이제 상당히 탄성력을 발견하고 기여를 많이 했는데, 왜 뉴턴을 같이 갖고 왔느냐? 둘이 당대 영국의 왕실과학협회에서 굉장한 라이벌 관계였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일단 진행을 하고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
우리가 알기로는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아이작 뉴턴이 훨씬 유명할 거야. 그치, 뭐 F는 MA도 발견을 했고, 뭐 뭐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륜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뭐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기여를 했는데, 로버트 훅은 사실은 그렇게 뉴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초상화도 후대 사람들이 초상화를 복원한 거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영국의 왕립 학회라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모여 있는 막 그런 귀족 같은 그런 막 당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회의 학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왕립학회에 로버트 훅이 사실 먼저 가입을 했지만 나중에 아이작 뉴턴이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면서 학회장으로 뉴턴이 취임을 하게 되거든. 근데 아이작 뉴턴이 훅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훅이 죽고 나선가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치 훅이 죽고 나서 학회장이 됐거든 뉴턴이. 근데 훅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당시에 있던 왕립학회의 이제 회원들은 전부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랬었는데 이 훅의 초상화를 전부 다 밖에 버려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응징을 해가지고 훅의 초상화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내지는 이제 학회나 뭔가 이제 정치권에서 훅의 초상화를 그때 가지고 있던 기록들이나 공식적인 그림들 말고 비공식적인 그림들 이런 거 가지고 인상착의를 토대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싫어했느냐? 첫 번째, 아이작 뉴턴이 나중에 이제 행성에 대한 이제 운동에 대한 거리와 속력의 비례관계 같은 거를 생각해내거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예전에 로버트 훅이 아이작 뉴턴한테 편지를 썼던 거야. 근데 이 편지를 뉴턴이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 한 거지. 이제 씹은 거야. 그래 놓고 자기 논문에는 훅이 얘기해 준 걸 덧붙여가지고 발표를 한 거지. 근데 여기서 훅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훅 같은 경우는 뉴턴이 나의 어떤 생각을 표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빛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 빛에 관해서 아이작 뉴턴은 상당한 기여를 하거든. 이제 프리즘이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빛의 뭐 색깔 어떤 걸 섞으면은 뭐 색깔이 어떻게 되고 이제 모든 빛의 색깔을 다 섞으면 흰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결론적으로 뉴턴 같은 경우는 빛은 뭐다 입자다라고 결론을 짓게 돼. 근데 훅 같은 경우는 빛이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또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지. 막 격렬하게 굉장히 서로 뭐 주먹질을 하진 않았겠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지는 이제 신문 같은 데 발표를 하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입니다. 이거는 뭐 아인슈타인 때까지도 막 논쟁을 했던 얘기인데 둘 다 맞은 얘기긴 해. 어쨌든 이러한 충돌 때문에 나중에 이제 뉴턴이 학교장이 되고 나서 훅의 초상화를 없앴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다시 지금 탄성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훅은 어떤 걸 생각을 해냈냐면은 밑에 다시 한번 써볼게.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방향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때 아까 선생님이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내지는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를 곱한다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왜? 힘은 벡터기 때문에.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벡터를 막 2차원이나 3차원에서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2학년의 물리 1까지는 어디에서만 하느냐? 우리는 힘을 내지는 벡터를 1차원에서만 다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향 아까 얘기했지, 가해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를 곱해줄 거야. 우리가 가해준 힘과 반대 방향. 그리고 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고유 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잡을 거야. 여기 오렌지색으로 x0라고 한다면 여기서 1cm를 늘리게 되면은 자, 이때는 지금 어떤 관계냐, 어떤 걸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용수철 저울이거든. 이렇게 용수철이 있으면 자, 원래 고유 길이에서 이게 지금 고유 길이 x0라고 합시다. 대신 x0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해서 x0이라고 하거든. 이걸 우리가 not이라고 있습니다. 좀 정확한 이제 과학에서는 여기서 얘가 늘어나게 됐어. 늘어나게 되면은 탄성력이 작용을 할 거야. 탄성력 어디로 작용하지? 위로 작용하지. 위로 작용하는 게 뭐야? F 탄성력이지. 근데 지금 이 추 같은 경우는 아래로 뭐가 작용할 거냐면 F 중력이 작용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탄성력과 중력을 뭐라 그럴까?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탄성력을 알면 이제 중력을 측정할 수 있고, 반대로 중력을 알면 이제 탄성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용수철 저울이 언제 멈추게 되느냐? 자, 여기서 탄성력과 추라고 합시다. 추에 가해지는 탄성력과 중력이 평행일 때 정지, 같을 때라고 합시다. 중력이 평행이 아니고 평형일 때, 힘이 평형일 때, 같을 때,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같은 힘이 작용할 때 멈추게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이 용수철이 멈췄는데 언제 멈췄냐? 추의 무게가 1N일 때 멈췄다.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1N일 때 멈췄다는 얘기는 탄성력이 1N이다 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cm가 늘어났을 때 탄성력이 얼마였어? 1N이었지. 그럼 만약에 2cm가 늘어나게 되면은 탄성력이 얼마일까? 2N. 3cm가 늘어나면 얼마? 3N. 그러니까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했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매단 물체의 무게와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 훅이 생각을 했을 때 보라색 한번 볼게. 비례하는데 뭐에 비례하느냐? x에 비례한다. 이 x가 뭐야? 변형된 길이야. 지금 여기는 늘어나게만 했지만 압축될 때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cm가 압축된 것보다 2cm가 압축이 됐을 때 탄성력이 2배가 발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마이너스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변형된 길이에 비례를 하더라.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물리를 배우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등식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등식을 만들면서 앞에다가 어떤 k라고 하는 값을 붙이게 돼. 근데 이 값은 일정하지 않아. 이 값은 뭐라고 하냐면 용수철 상수라고 하고 조금 더 뭐라 할까?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는 후계 이름을 따가지고 후계상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상수긴 한데 이거는 뭐 중력 그러니까 지구 가속도 상수 뭐 9.8처럼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용수철의 철 내지는 어떤 탄성체 뭐 고무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문방구에서 산 용수철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일반적인 나무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의 탄성력이 존재하거든. 나무나 금속일 수도 있고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거 뭐 용수철 상수가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볼 건데 마지막으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가 어떻게 되지? 뉴턴이 되지. 근데 길이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 미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K라고 하는 것을 단위로 어떻게 둬야 되느냐? 미터를 지금 뉴턴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럼 얘는 이제 미터와 곱해가지고 미터를 없애주려면 미터분의 이제 단위가 뉴턴이 나와야 되니까 뉴턴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 상수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고 이거는 순전히 탄성력의 단위를 뉴턴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왼 좌변과 우변의 단위를 보고 맞춰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0.2 뉴턴 퍼 미터다. 그러니까 1미터를 변형시킬 때 0.2 뉴턴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탄성력에 대한 필기노트에 있는 개념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그 다음 해설에서는 하이탑에 있는 탄성력에 대한 설명과 뒤에 나와 있는 부가 설명을 심화 개념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